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에 대한 조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후 4시 넘어서 윤석열이 조사자를 바꿔주는 조건으로 특검보가 조사를 시작하고, 자, 이렇게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존석 특검의 윤석열 수사 상황 속보 이병철 변호사님과 다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제 재밌네요. 예, 조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고 대치 네, 국면이다. 파국으로 네, 치달을 것 같았는데 결국 4시 넘어서 윤석열이 조사를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네, 구속에 네.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죠. 계속 계기면 긴급 체포하고 이제 영장 청구로 들어갈 거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또 겁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쫄았고 여기서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윤석열 쪽에 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조사하신 그 경찰청 박총경 조사가 굉장히 치밀하고 탄탄했다. 이게 굉장히 겁이 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되겠다. 근데 그래서 이제 오후에 한 3시간 대치하다가 이제 부장검사 두 분한테 다른 죄목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 박총경한테 받은 건 그 한남동에 체포하러 갔을 때 그거를 막아라 했던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제 그 부분은 내란죄하고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범죄 사실이죠. 그건 네, 확실하게. 네네. 우리가 재구속영장을 넣어서 판사로부터 재구속영장이 발부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 되려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란 수괴죄,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범죄 사실로 넣어야 구속영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체포 방해한 이거는 뭐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겁이 나는 건데, 또 박총경이 워낙 조사를 치밀하게 잘하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에 사인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네, 피의자 친문 조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서를 이제 2시간 동안 어쨌든 조사를 받았는데 네. 이걸 본인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사인을 안 하면 그 조서의 효력이 없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렇지만 예. 특검은 바보가 아니니까 일단 오늘 조사한 고까지 그 날인을 안 했다 하더라도 고까지 조사 받은 내용은 사실이니까 일단 놔두고 또 이제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재차 소환을 해야 될 거예요. 그때 다시 또 잘 그 협상을 하든 또 압박을 하든 해서 그 박총경 님이 계속 조사를 그 혐의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브리핑을 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박창환 총경, 뭐 변호사 출신이더라고요. 어쨌든 변호사 네, 자격을 그렇죠. 가지고 네, 있는 네, 수사과장이 네, 수사하던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이제 사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네, 조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부장검사 두 사람이 이제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아닌 다른 건으로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 네, 하고 있다. 유- 그 저- 내용은 뭐냐? 그 국회 의결 방해한 거, 네, 국민의힘이 못 네, 들어오도록. 예, 네, 그 추경호, 나경원이하고 무슨 어떤 협잡을 했다. 그거랑 하나는 이제 뭐 외환죄라고 지금 뭐 언론에 나 있는데 이제 북한의 어떤 공격을 유도한 행위, 네, 무인기를 뭐 드론기를 평양으로 넣었다든가 또는 뭐 백령도에서 뭔가 공격할 준비를 했다든가 또는 우리 아파치 헬기를 고도로 띄워가지고 북한의 그 공격을 유인했다든가 이제 이런 게 형법상에 외환죄 제목에 있는 일반 이적죄입니다. 그게 외환 유치죄는 잘못된 거고요. 언론 네. 보도가. 어쨌든 그 외환의 죄, 이제 그거를 조사를 지금 받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은 꼼수가 있는 예.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네. 그리고 이제 그 비하폰 그 비아폰 증거인멸하고 증거인멸에 대한 그거, 것에 네, 대한 조사는 오늘 일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는 이제 네. 시작했으나 뭐 중간 지점에서 뭐 스톱했다 네, 이렇게 일단 봐야 되는 거. 중단됐고, 예, 또 연속해서 아마 뭐 내일이든 모레든 계속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심야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 어떻습니까?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이제 밤 9시가 다 돼 가잖아요. 그러면 인권보호규칙에 따라서 밤 9시 이후에 조사하는 거는 이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밤 12시를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9시가 되면 조사가 완료되고 그런데 오늘 조사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또 윤석열이 쪽에서 꼼꼼히 읽어보고 이거 수정해달라. 그게 또 뭐 한 몇 시간 걸리거든요.
자, 예. 그러면은 지금 뭐 외환죄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국회에서 이제 의결하려고 하는 거 의결방해. 방해와 관련된 것이 네. 뭐 서너 시간, 너댓 시간 만에 조사가 다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 조사가 뭐 이제 일부밖에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1차 피해자 신문 줘서 그다음에 또 2차 피해자 신문 줘서 이렇게 계속 봤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자, 결국 봐야죠. 이제 윤석열에 대한 이제 특검 수사는 뭐 장기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한 것은 정말 일부에 불과하고 내일 모레 다시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소환 그렇습니다. 날짜는 오늘 정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피의자하고 같이 언론을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본래는 오늘 이제 변호인들도 다 와 있으니까 오늘 정하죠. 이제 그 집으로 기과 조치 시키기 전에 뭐 돌아가서 쉬었다가 내일 뭐 오전 10시 와서 또 뭐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윤석열이 깨길 거니까 뭐 한 뭐 쉬는 시간 달라 뭐 건강에 안 좋다 그러면 또 어느 정도는 또 얘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으니 그러면 하루 정도 띄엄띄엄해서 격일로 한다든가 정리해 보면 이제 내일 바로 소환을 하거나 아니면 여유를 주더라도 하루 정도 주는 네, 모레 것이지 정도. 소환을 뭐 미루어서 언제 다시 그렇게는 언론하자 이렇게는 갈 수가 안 없다는 하죠. 거죠. 예, 안 자, 지금 하죠. 윤석열은 지금 피의자 신분은 맞습니까? 지금 재판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고, 예, 예. 지금 새로운 요 수사에 대해서는 피의자죠. 피의자가 많은 거죠. 혐의가 이제 인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증거를 받고 있는 게 예, 피의자고, 아직 예. 재판에 넘어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요 지금 특검 조사에 관한 한은 피의자 신분이죠.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아무리 늦더라도 자정 전후에 집으로 돌아간다는 전제로 보면 네네. 누가 어떻게 이겼다 졌다 이렇게 좀 아니, 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특검의 오늘 수사는 상당히 좀 성과가 많았다고 보고, 특히 이제 윤석열이가 막 개기고 요구했던 게 사실은 관철된 게 없거든요. 예, 예. 그리고 뭐 지하 주차장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사실 본질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절차상의 적법 절차 위반이다 하는데 그건 씨도 안 먹히는 소리고 오늘 제일 지금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전혀 내란죄와는 전혀 별개의 범죄 사실인 그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박청경의 수사가 굉장히 윤석열한테는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찌르는 정말 예리한 수사가 진행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봤고 오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검사들의 그 수사도 뭐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지적하고 싶은 꼼수는 뭐냐? 윤석열 변호인 쪽은 이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검사들 그 조사에 또 순순히 응한 이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란죄와 전혀 별개의 범죄 사실로 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국회 그 국민의힘이 국회 의결 방해한 행위 그것은 내란죄라는 전체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네. 전혀 새로운 범죄 사실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조사와 실체가 명백히 밝혀져야 된다. 이거는 뭐 100%지만 이게 재판받고 기소돼 있는 그 내란죄와 전혀 별도의 범죄냐? 아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이건 대법원 판례가 예, 예.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요거는 갖고 재구속영장 청구하면 이거는 별개가 아니잖아. 이미 재판하고 있는 거기다가 그냥 공소장 변경해서 넣으세요. 영장이 기각됩니다. 요거를 노리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은 그렇게 노릴 것이고 지금 이제 특검 쪽에서는 국회 의사 방해에 대한 것 하나하고 외환죄를 왜안 이제 네. 처음으로 지금 이제 조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란 특검도 그 특검 보들도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에요. 대부분 다. 저도 뭐 잘 아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2차 구속영장에 이것을 넣지 않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조사가 실체가 규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을 현재 윤석열이가
시기한 부장판사한테 재판받고 있는 그게 내란죄잖아요. 거기에 공소장 변경해서 이런 범죄도 또 있다라고 해서 그 재판부에 직위원 재판부에 넣는 방법 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법리적으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국회 의결방에는 재차 구속영장 청구에 넣으면 그거는 인정을 안 해줄 거예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은 특검에서 네. 잘 알고 있겠죠. 그거를 판단을 다 지금 전략을 짜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조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절대로. 자, 오늘 전반적으로 윤석열 쪽에서 그러면은 방어 논리로 폈던 거, 변호사의 행동, 중간에 수사를 아예 거부해버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중에 재구속을 하는 상황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아니면 유리하게 작용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네. 오늘 하는 거 보면, 그냥 뭐 막가파 비슷해요. 네. 예. 무슨 수사나 이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위법, 절차상의 공정성, 이런 거를 주장하려면 정확하게 거기에 합당한 주장을 해야지.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금 오늘 많이 했고, 특히 그 예리한 박총경님에 대해서 시빈 건 것도, 박총경이 자기를 윤석열이를 그 한남동에 체포하러 온 그때 그 일구성원이었다. 그런데 그 경찰의 체포 행위는 불법이었다. 뭐 이런 주장인데 일단 그 특검보 브리핑에 의하면 그때 이 박총경이 1차 체포 때 가지도 않았다. 또 그 경호처 김성환이 이런 자를 체포할 때 그 투입된 적은 있었지만 윤석열 체포 시에는 현장에 간 적도 없다. 사실관계가 아예 다른 것이다. 설사 또 체포하러 갔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전혀 아니고 뭐 억지로 우기는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검찰 인권보호규칙이나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아무리 판사가 윤석열이를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오늘 윤석열이 이렇게 이제 재판이 아니고 조사를 이렇게 이제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이런 것이 네. 결국 재구속 될 건데 하루라도 자유의 몸으로 더 있자. 그래서 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네, 일단 구속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이 지금 현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아니 뭐 그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 피해자들은. 어쨌든 깜빵을 가더라도 하루라도 늦게 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조폭들이 뭐 담대하고 그럴 것 같죠. 특히 감옥소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절대로 감옥소를 다시 들어가는 거는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조폭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는 감옥소에 들어갔다가 지금 나왔잖아요. 다시 들어가는 거는 정말로 그는 생각도 하기 싫은 지옥이거든.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개기자. 그 말씀도 그 범죄자들의 심리에 정확하게 뭐 부합하는 말씀이죠. 그래도 한때 대통령이었고 지금 내란 수개로 재판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자가 아, 보여주는 태도치고는 너무나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수준 졸렬하죠. 이하다. 그리고 본인 모든 걸 졸렬하고. 책임지겠다, 알았다, 감옥 갔어. 그러면 재판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CCTV 가리고 국민 앞에 내가 뭐 진실하다는 걸 뭐 입장을 맞습니다. 최소한 그렇게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뭐 이거 비교해서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전두환이하고 비교해도, 전두환이는 그냥, 좀 뭔가 보수다운 모습이라도 있었잖아요. 내가 다 책임질게. 부하들은 내가 시킨 대로 했다. 또 깜빵 있다가 나왔을 때도, 아니, 웃으면서, 깜빵 가지 마세요. 뭔가 좀 대찬 맛이라도 있었지.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인간이. 본래 이런 내란을 일으키고, 네. 쿠데타를 일으키고 해서 졌다 하면 자결해서 끝내는 거죠. 뭐 구질구질하게. 이자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저는 제가 작년에부터 의료대란 소송하고 강연을 하면서 이 사람은 정치학적으로 분석이 안 되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정신분석, 정신의학적으로 분석을 좀 하시라 했는데 저는 요새 보면 그걸로도 안 되고 이거는 무슨 사이코패스 이런 수준도 아니에요. 이게 뭔가 인종학적으로 이게 종류가 다른 종자가 나타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부가 정말로 야, 참 이런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습니다.
자, 어떤 사람도 지금 옹호하거나 또는 국힘 쪽에서도 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없이 지금 이제 특검의 그렇죠.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자, 내일 다시 이제 수사가 어떻게 될지 또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병철 변호사님 전화 연결해서 네네네. 자세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